잘 됐네. 아이고, 맛있게 생겼다. 생명의 식탁. 자연이 주는 선물로 우리는 성장하고 또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다듬고 익히는 과정에는 단단한 도구가 필요하죠. 그 중에서 철은 우리의 생과 죽음의 고리를 돌며 순환했습니다. 또한 우리 몸속 혈액에서부터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로서 세상을 움직였죠. 그렇다면 철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그리고 세상을 이루는 모든 물질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긴 여행을 해야 합니다. 인류 문명의 전환점. 더 거슬러 내려가 문명이 시작된 그 지점엔 바로 철이 있었죠. 철로 만들어진 도구와 건물들은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습니다. 인간이 철을 발견해 발전시키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의 문명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철을 지배하는 민족이 문명을 만들고 세상을 지배했죠. 말을 다루고 철도를 놓고 검을 만들어 그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것은 철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며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은 철이 우리 생명, 우리 문명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이집트 기록에 의하면 초기 철은 유성으로부터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철은 계급과 군사력의 상징이 되었으며 인류 문명의 역사를 쓰게 했습니다. 철이 명칭하는 말들 속에는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힘과 어떤 모양으로도 변형이 가능한 유연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철이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인류의 문명과 함께 해온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곳은 호주의 한 철광산입니다. 오늘날 지구에서 가장 많은 금속인 철은 지구 표피의 5%를 차지하고 있죠. 철은 바로 이런 호상 철광상에서 얻습니다. 호상 철광상은 철이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입니다. 산화철로 이루어진 철광상은 산소 없이는 생성될 수 없죠. 그렇다면 산소가 없었던 원시 지구에서 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아마도 매우 적은 양의 산소만 있었을 것입니다. 지구는 지금보다 더 추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이 대기 중에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원시 지구에서 희박했던 산소는 어떻게 증가하게 되었을까요? 산소 탄생의 비밀은 바로 바닷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원생대 지층이 남아있는 소청도. 이곳에는 광합성 박테리아의 화석인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생물의 광합성을 발견할 수 있는 암석이죠. 원시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닷속의 광합성 박테리아는 당시 공기 중에 풍부했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지구 최초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산소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철 알갱이와 결합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화철입니다. 이러한 산화철은 바로 호상철광층을 형성하게 되죠.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어내면 우리가 사용하는 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광합성 박테리아는 최초로 지구와 생명을 숨쉬게 하는 산소를 만들었습니다. 인류 문명을 탄생시킨 철광석 생산을 담당했던 장본인인 셈이죠. 이것은 뭉친 근육을 푸는 데 손쉽게 이용되는 핫팩입니다. 한 번, 두 번 주물럭거리면 바로 따뜻해지죠. 이러한 핫팩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핫팩은 철가루, 활성탄,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죠. 핫팩을 흔들어주면 철가루가 공기 속의 산소와 만나 급속한 산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로 열이 발생되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따뜻해진 핫팩은 다시 따뜻해질 수 없습니다. 한번 흔들어서 녹이 쓴 철가루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산화 과정이란 바로 철가루가 녹이 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화철은 도구로 만들기에는 쉽게 부스러지죠. 때문에 산화철을 산소와 결합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비로소 철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산소와 결합하기 이전의 상태로 만드는 일은 거대한 과거를 되돌리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원 공정이 지금의 제철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고로에서의 주된 작업은 산화철에서 산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남조리가 해왔던 수백만 년의 노력의 결과를 몇 시간 내 다시 되돌리는 타임머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죠. 철은 돌보다 질기고 나무나 구리보다는 강합니다. 또한 가열하면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철로 다양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돌에서 동으로 인간의 도구는 진화했지만 동은 혼자서는 너무 연해서 그리 오랫동안 도구로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철기시대에 비로소 문명의 꽃을 피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철광석은 고온과 탄소 덩어리인 숯만 있으면 철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인간이 철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류의 문명은 빠르게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말을 다루게 된 계기를 살펴볼까요?
어떻게 인간은 야생의 동물을 타고 다니게 되었을까요? 인간이 말을 타게 됨으로써 이동거리가 단축되고 대규모 전쟁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명의 교류도 빠르게 확산됐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편자입니다. U자형의 쇠붙이인 편자는 말굽을 보호하고 마찰을 돌려 달리는 속도를 증가시키죠. 편자는 철이 인류의 문명을 바꾼 한 예일 뿐입니다. 철은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농기구를 비롯해 다양한 도구로 진화하면서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이동수단, 무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서 말이죠. 화려한 밤하늘을 수놓는 이것은 바로 오로라입니다. 어때요? 마치 하늘을 수놓은 커튼 같죠? 오로라는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구 내부를 살펴볼까요? 핵은 고체의 내핵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유체의 외핵으로 나누어집니다. 외핵은 지구 자기장의 근원지죠. 우리가 멘틀이라고 부르는 단단한 부분에는 수많은 물질들이 떠다니며 순환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철이 있죠. 철은 지구의 내핵과 외핵에 존재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구 내부의 철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초기의 지구는 소행성과 충돌하면서 거대한 열 에너지를 발생시켰죠. 이로 인해 철과 다른 원소가 분리됩니다. 무거운 철은 중력으로 인해 지구 중심으로 쏠리게 되죠. 중력 에너지는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고 그 결과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었죠. 마그마 바다가 식게되면서 원시 지각이 생성되었고 드디어 원시 지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때 중심으로 내려간 철은 지구의 핵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데이비드 스티븐슨 교수는 지구와 같은 행성의 탄생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지구의 깊숙한 핵 내부는 주로 액체인 철로 되어 있고 지구의 자기장은 그 속에서 생성됩니다. 지구 자기장은 외핵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는 액체 상태인 외핵의 대류 현상 때문입니다. 외핵의 맨 밑부분에는 철이 존재하고 가벼운 물질인 휴소 등은 외핵과 멘틀 경계부인 위쪽으로 상승합니다. 액체 상태 외핵은 전도성이 큰 물질로 위아래 온도와 밀도 차이에 의해서 대류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유체 운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되는 것이죠. 지구 자기장으로 우리는 방향을 알게 됐고 신대륙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기장은 강렬한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장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방사능 물질로 가득한 태양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없었다면 생물학적 진화도 달랐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돌연 변이율이 달랐지요.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을 휘게 해
지구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죠. 마치 플라즈마 밑에 자석을 갖다 놓으면 휘는 것처럼요. 지구 표면에 사는 우리는 지구 대기와 지구 자기장에 의해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자기장은 지구의 회전축에 의해 큰 원의 형태를 이루며 지구를 보호하죠. 전기와 자력 법칙을 통해 지구의 핵에 있는 철의 순환은 지구의 자기장이 계속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철이 금속이고 활동성이 있고 액체라 가능했죠. 금속, 액체, 활동, 그 세 가지가 원인입니다. 철은 우리 몸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는 혈액에 공급되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혈액 속에 바로 철이 있죠. 철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멈추게 됩니다. 우리 적혈구 속의 철분이나 뼈 속의 칼슘, 호흡하는 산소, 이 모든 원소가 별에 의해 생성되어 방출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별의 잔해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이죠. 우리의 문명을 견인해 왔고 인간이 발견한 어떤 물질보다도 가장 많이 활용한 철. 우리 인류 문명 진화와 지구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철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2008년 1월) 지구의 최남단 남극의 TL 산맥 부근. 이 지구 끝에서 검게 탄 우주의 신비를 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남극 운석 탐사대였죠. 이들은 이곳에서 16개의 운석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남극에 떨어진 운석은 원형에 가깝게 보존돼 있죠. 이번 탐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운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운석은 우주 공간을 떠돌던 암석이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지구 표면에 떨어진 것이죠. 이 운석에는 아주 특별한 기록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 탄생에 관한 비밀입니다. 지구의 그 내부에 존재하는 핵은 적어도 2,900km 깊이 들어가야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그런 그 핵의 물질을 만질 수도 그 다음에 회수할 수도 없거든요. 반면에 비교적 지구보다는 훨씬 더 작은 소행성체 내부에서 온 그 철질 운석 같은 경우에는 그 행성체 내부의 금속 성분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운석은 태양계 탄생의 비밀과 함께 우주의 DNA를 알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아리조나 북부 사막. 이것은 거대한 운석이 충돌한 흔적, 바로 크레이터입니다. (5만 년) 전 거대한 암석이 이곳에 떨어졌죠. 이곳에 떨어진 운석은 철질 운석으로 소행성의 핵을 이루고 있는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운석은 지구 대기를 통과하며 매우 아름다운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큰 구멍도 보이지요. 이것은 운석을 자른 것입니다. 갈고 애칭을 하고 표면 작업을 해서 운석 내부 구조를 잘 보여주는데요. 니켈의 함량이 많고 적은 두 가지 종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석들은 46억 년 전 태양계가 탄생할 즈음에 이미 다양한 원소들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구에서 대부분의 금속은 내부 핵으로 갔습니다. 지구 질량의 30%는 지구 핵으로 갔죠. 그곳에 대부분의 금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석 중 일부 운석, 그러니까 콘드라이트라고 부르는 원시 운석들은 태양의 구성 성분과 비슷한 원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4가지 중요한 원소가 있는데요. 중요한 원소들은 산소, 철, 마그네슘, 규소입니다. 산소, 탄소, 나트륨, 철. 지구에 현존하는 모든 물질들은 바로 이러한 120여 가지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원소들의 조합으로 무엇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물입니다. 염소와 나트륨이 만나면 소금. 그럼 규소와 산소가 만나면 유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물, 탄소, 인, 암모니아, 불소, 철 등의 원소들을 합하면 과연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 이러한 다양한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빅뱅, 모든 원소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빅뱅의 손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는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양성자가 있기 때문이지요. 별에서 생겨나는 원소 하나하나가 지구와 우리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참으로 기나긴 여행을 해야만 합니다. 모든 물질 원소들은 양성자가 더해져 새로운 원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철 원소가 되기까지 우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미국 LA 1917년 이곳 근교의 윌슨산에 구경이 100인치인 대형 망원경이 설치됩니다. 허블은 이 망원경을 이용하여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발견해내죠. 이것은 인간의 우주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것이었습니다. 빅뱅, 그것은 우리 우주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그동안 끊임없이 우주 창조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써왔습니다. 마이클 로만 교수는 슈퍼컴퓨터로 빅뱅 이후 우주 변화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별과 태양계 탄생을 추적해왔죠.
암흑 물질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빅뱅에서 생긴 수소와 헬륨을 밀도가 높은 구름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구름들은 별 밀도가 될 때까지 수축을 계속했고 첫 번째 별들이 생겼죠. 여기저기서 가스들이 뭉쳐지고 성간 물질들은 중력에 의해 점점 더 높은 밀도로 응축하게 되죠. 하지만 초기 우주에서는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 별의 핵에서 더 높은 온도와 밀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대한 별에서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에는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태초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에도 수소 원자가 만들어졌죠. 그럼 어떻게 이러한 원자들이 뭉쳐져 물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 그 열쇠입니다. 우리의 태양입니다. 거대한 불덩이 속에서 수소들이 핵융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에너지로도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지상에서의 핵융합기입니다. 그러나 이 핵융합기도 세상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을 아직 만들지는 못합니다. 핵반응을 지구에서 시도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핵반응이 있으려면 원소가 매우 뜨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철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모든 원소들을 만들 수 있는 초고온 슈퍼용광로. 그것은 바로 오로지 별 속에서 가능합니다. 하와이의 마우나케아 산은 별을 관측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곳에는 세계 3대 관측소 중의 하나인 케이크 천문대가 있습니다. 해가 지고 이제 암흑의 세계, 별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지상의 물질처럼 탄생과 죽음, 생명의 고리를 순환합니다. 우주는 수소에서 시작됐고 수소는 별들을 만들었죠. 별은 생명체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는 별의 내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철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제기된 질문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어떻게 만드냐는 것이었습니다. 많았기 때문이지요. 우주의 모든 별들은 수십억 톤의 물질 원소를 생산해내는 화학 공장인 셈입니다. 은하계나 우주의 화학적 진화는 순전히 원소들의 생성 과정의 추적 과정입니다. 1957년 천체 핵물리학의 시대를 여는 매우 중요한 논문이 발표됩니다. 그것은 BBFH라고 부르는 평론이었죠. 조제프 버비지는 부인과 유명한 학자 파울러, 프레드 호일과 함께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의 기원을 알아보는 연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벼운 원소에서 무거운 원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별에서 핵반응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은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8가지 종류의 핵융합 반응들을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을 이루는 원소들이 별 진화의 산물임을 알게 해주었죠.
당신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는 물론 물이나 탄소, 산소 등이지만 모두 별을 거쳤습니다. 파괴되지 않고 별을 거쳐 나왔죠. 우리가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들은 자연의 순환을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자연의 시간에 따라 탄생과 성장, 죽음을 맞이하죠. 장엄한 별의 죽음. 지구에서처럼 우주에도 삶과 죽음이 존재합니다. 초신성 폭발은 별의 죽음이자 새로운 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수초 동안의 짧은 폭발.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을 이루는 모든 원소들이 만들어지죠. 무거운 원소인 철은 바로 이때 만들어집니다. 폭발하는 별이 없다면 우리 남아 수소나 헬륨으로 만들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복잡한 분자나 생명체는 단순한 원소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원소가 생성되려면 별이 필요한 거죠. 별의 폭발로 새로 생겨난 원소들은 먼지와 가스가 되어 초속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향해 퍼져나갑니다. 또한 이들은 새로운 별의 씨앗이 됩니다. 핵융합의 열로 인해 모든 입자들이 중력과 맞서 활발히 성장하고 다시 폭발합니다. 별의 내부에 가장 단단히 묶여 있고 따라서 가장 안정되어 있는 철 또한 이러한 별의 폭발로 만들어집니다. 핵 반응을 하기에 충분한 높은 온도를 얻으려면 높은 압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별의 안쪽 깊숙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별의 폭발로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철. 그래서 우주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원소이기도 합니다. 별의 폭발로 모든 원소들이 만들어지지만 철은 별의 핵융합에서 예외가 되는 원소입니다. 철은 아무리 온도를 올려주어도 타지 않습니다. 철이 가장 안정적인 원소이기 때문이죠.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보다 무거운 것은 핵분열을 통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철은 마법과 같은 정중앙에 있는 것이죠. 반대로 원자력 발전소는 핵이 분열되는 과정입니다. 물질의 소멸이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핵융합과 핵분열에서는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철원소에서는 핵융합 에너지나 핵분열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이 가장 안정적인 원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금속이 바로 철인 것입니다. 거대한 별들은 우주에서 가장 큰 제철 공장입니다. 태양보다 150배나 큰 질량을 가진 별 하나가 태양보다 20배 내지 25배 질량의 철을 생산합니다.
그렇게 우주의 제철 공장으로부터 우리는 철을 공급받았던 것이죠. 지구의 철 공장. 용광로.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는 이것의 발명으로 시작되었죠. 철은 우리 문명을 만들어냈고 철의 진화로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초신성은 우주의 철공장이고 제철소는 지구의 철공장인 셈입니다. 저 멀리 아득한 별에서 온 철은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집도 철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철은 지구의 스카이라인을 바꿔놓았죠. 인류의 문명은 철과 함께 진화해왔습니다. 철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습도 달랐을 것이고 아마 인류의 문명 지도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특별한 원소입니다. 지구의 3분의 1은 철로 되어 있고 우리의 몸은 철을 필요로 합니다. 철과 규소 그리고 산소가 없으면 지구와 같은 튼튼한 행성을 만들지 못합니다. 별의 잔해인 인류. 인류의 문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철기 시대를 거쳐 현대 자본주의 발달이 시작된 산업혁명, 그리고 초고도 성장을 거듭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바로 강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은 언제나 인간과 함께 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왔습니다. 또한 철은 노동의 도구이자 인류의 생명이며 언제나 없어서는 안 되는 반려자였던 거죠. 우리 몸 안에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존재하는 철. 철은 인류의 진보와 함께 과학과 결합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탄소 함유량에 따라 단단한 철이 필요하면 경도가 높은 강철을 만들어 인류의 도전을 가능케 했습니다. 어떤 힘을 받았을 때 갑자기 끊어지거나 부서지지 않고 천천히 힘에 반응하는 강철이 필요하면 부드러운 철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녹슨다는 그 한계를 극복하고 습기와 산소를 만나도 끄떡없는 안정된 녹을 만들었습니다. 철의 진화는 인간이 상상하는 그 세계대로 무한히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의 도전이 가능한 것은 단단하고 안정적이며 천천히 힘에 반응하는 철의 기본 성질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철의 진화로 우리 문명도 진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철이 인류에게 주는 선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철로 인해 시대가 바뀌고 생활은 더 편리해졌지만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겉은 단단하고 차갑지만 그 속의 따뜻함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철이라는 사실이죠. 철을 만드는 원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달구고 두들기고 두들길수록 더 강해지는 철. 그렇지만 인류를 위해 더욱 강하고 더욱 가볍고 더 실용적인 철강을 만들기 위한 철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이 진화하는 목적은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철이 쓰이지 않는 곳은 없으니까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인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 바로 철의 역할이니까요. 이들은 재활용 철을 악기로 만들어 멋진 연주를 하는 놀이단입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지구를 지키는 일. 철은 친환경 소재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이죠.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안전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철. 철은 언제나 인류를 향해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중심에 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인류는 숨쉬고 있습니다. 인류의 상상이 실현되는 곳, 그곳에 철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철은 지구가 존재하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역사를 만들고 인류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